경찰서는 안 가면 안 갈수록 좋은 곳이잖아요. 하지만 살면서 법적인 궁금증이 생길 일이 정말 많은데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 제가 싹 모아가지고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꾹!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은 그냥 가벼운 법률 자문 정도 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적인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정말 막 고소장을 작성한다던가 막 진짜 사건을 수임한다던가 막 진짜 막 깊고 딥한 문제를 막 해결해준다던가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마을 변호사인데요. 제가 예전에 알아야 받는 혜택에서 마을 세무사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을 변호사입니다. 마을 변호사는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지역마다 상담 요일이나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 지역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담 예약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회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3개월간 제한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실명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랑 동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전문 분야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을 내려주면은 예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예약을 하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상담 요청 내용이 있어요. 내가 궁금한 부분을 6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뭐 성별이 뭐고, 연령대,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여기다가 상담 요청을 내용을 하고 예약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마을 변호사는 1대1 대면 상담인데요.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해당된 장소로 가면 1대1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1인당 30분으로 제한되고요. 상담 동안에는 그냥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뿐 고소장을 작성해준다던가 사건을 맡는다던가 요 정도의 업무까지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예약하고 다녀봤는데요. 제가 예약한 날짜에는 상담 인원이 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면 상담이 아닌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간단한 궁금증이어서 대면 상담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 상담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약속된 시간에 전화가 왔고 전화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변호사님이 답변을 해주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서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한데요. 여기 사이버 법률 상담 눌러보고 상담 신청을 누르면 본인 확인을 하시고 비회원 인증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의를 해주고 여기 딱 누르면은 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하고 나서 상담 분야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도 첨부해도 되고 일단 공개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답변이 달리면 문자로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4월 8일 화요일에 상담을 요청했는데 11일인 금요일 날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사이버 상담을 작성하신 내용은 본인과 담당 변호사님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니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공유 서비스 무료 법률 상담입니다. 검색창에 경기 공유 서비스를 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떠요. 여기 이쪽에 자주 찾는 서비스 쪽에 보면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시군이랑 기관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예약은 인터넷이나 콜센터로 가능하고요. 상담은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경기 공유랑의 장점은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법무사, 중개사, 세무사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분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예약 가능한 날짜가 떠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딱 정해진 시간에는 불가능하고 10시부터 12시 이 사이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14시부터 17시 이렇게 이 사이에 전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담 가능 분야는 기간별로 상이하니까 예약하실 때 잘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 법원마다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무료 상담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실제 변호사분들이 무료 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 법률 상담실은 서관 103호에 있는데요. 전화나 인터넷 상담 불가능하고 무조건 대면 상담만 가능한데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모든 법률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당 30분의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4명, 오후에는 6명까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직원분 말 들어보니까 오전은 한 9시, 오후 타임은 1시쯤에 가서 명단을 작성하셔야 안전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1시 50분쯤에 방문했는데 운이 좋게도 2시 반에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시 20분쯤 되니까 그날 오후까지 상담이 다 마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빨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에 가면은 이제 상담 카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랑 이제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을 하고 직원분께 드리고 밖에 나가 있는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부르세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변호사님을 직접 대면하고 30분 동안 이제 대면 상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런저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변호사님이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부분과 답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 일지에 이제 기록으로 살짝씩 남겨두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저도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갔었었는데요. 인터넷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분간하기도 어렵고 이게 내 상황에 맞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힘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받아서 요건 요렇고 뭐 저건 저렇다 이런 식으로 딱 저에게 필요한 부분만 딱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변호사님의 봉사 차원에서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담 결과에 따른 민원인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해주거나 직접 사건을 수임해주시진 않으세요. 다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국 상담실입니다. 무료 상담실은 등기국 1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전화나 인터넷 상담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대면 상담만 가능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법무사님 한 분이 계셨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뭐 상담 일지나 이런 거 작성하지 않고 그냥 저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바로 법무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법무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형태였고 여기는 한 10분 정도 상담이 짧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도 상담 일지로 조금씩 이제 메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 상담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인데요. 인터넷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바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온라인이랑 대면 상담이 가능한데요. 사이버 상담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버 상담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상담 건수가 70건이에요. 근데 이게 매일 평일 오전 0시부터 리셋이 되니까 딱 12시 되자마자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거주 국민은 하루에 70건, 그리고 재외동포 국민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건으로 한정돼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대면으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면 대면 상담이 가능해요. 여기서 방문 상담 누르시면 됩니다. 방문 상담은 이렇게 사전에 예약을 하신 후 예약일시에 사무실에 방문을 하시면 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서울중앙지부는 수요일 날은 야간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6시부터 8시까지는 야간 상담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 예약 상담 시간은 20분 내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 보시면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 오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도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서 상담 예약 신청을 누르세요. 상담 누르시고 예약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역, 기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지역과 기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이렇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도 있는데요. 화상상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지역 거주, 감염증 확산 등으로 공단 방문이 어려우신 국민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방법이에요. 또 요게 요건이 해당 안 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이용하거나 예약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32에 전화해봤는데 전화 상담은 없고 이렇게 이제 사이버 인공지능 상담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대면 예약 상담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상담하러 가면 상담 직원분이 이제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사건이 수임이 되면은 변호사님들이 맡아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시스템입니다. 이 이외에 특정 분야에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저작권 관련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세금 관련 상담은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부부, 가정문제 전반에 관하여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무역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나홀로 소송을 하고 싶다면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꼭 한 번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가기에는 뭔가 애매하고 또 비용이 많이 나오진 않을까 또 걱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무료로 법률 자문 받을 수 있는 곳들 찾아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꼭 필요한 날이 오실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올렸던 영상이 갑자기 인기를 얻으면서 저한테는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좀 저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선 저한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요. 제가 그동안 지인들 아무도 모르게 유튜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진짜 가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진짜 저만의 이 작은 공간을 만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도 연관이 전혀 없게 지었고 진짜 인스타그램도 실제 친구들 다 차단해놨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만큼 일단 저인 거를 숨기고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 영상 이후로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제 탔는지 주변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나 유튜브에서도 봤다. 너가 비밀로 하는 것 같아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나 사실 봐버렸다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저를 봤다는 연락들이 막 한 4-5건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짝 좀 민망했다? 살짝 약간 머쓱 정도? 약간 그래. 나 봤구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한테 연락 온 사람들이 이 정도지 연락을 안 오고 저를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내 유튜브 하는 거를 많이 알게 됐구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됐다는 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바로 악플이 달렸다는 겁니다. 진짜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요. 저는 진짜 살면서 누군가의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본 기억이 진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댓글을 단다는 것조차 뭔가 제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댓글도 애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저의 유튜브에도 이제 악플이 달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무지성한 막 쌍욕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무지성으로 삭제를 했는데 그냥 비난의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악플이 달리는구나 이런 걸 또 실제로 경험했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달리는데 진짜 연예인들이나 막 진짜 대형들 얼마나 많이 달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제가 악플을 달아가지고 일단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그 댓글을 고정시켜놓고 막 답글을 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정시켜놓으니까 답글을 삭제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진짜 댓글을 왜 다신 거죠? 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저는 그래도 무관심보단 나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